반갑습니다. 우리 전국의 생윈러들, 우리 동지님들 오늘 고생 많았어요. 저도 오늘 8시 10분 입시 시간부터 마지막 사탐 시간 진짜 끝까지 매 시간을 교실에 앉아가지고 감독을 했거든요. 4교시쯤 되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정말 잘 참고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수고 많았고요. 10월 학평이라고 하는 게 수능 앞두고 마지막 테스트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거의 막바지 왔다 후련하기도 하면서 마지막 잘 보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험에서 어떤 것들을 그래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지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교실에 앉아서 시험 문제 풀고 정리해보면서 정리해본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전반적으로 10월 학평 또 서울시 학평 문항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잖아요. 3월에 봤었던 문항 기억하죠? 그런 문항들의 난이도를 생각해 봤을 때 6, 9월 모평에 비해서 쉬웠을까 어려웠을까는 각자의 체감 난이도, 각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나 그 수준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패턴이었느냐 분석해 보면 6, 9월 평가 문항에 비해서는요. 당연히 어느 정도 포인트는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요. 3점 배점 문항으로 사상을 토대로 한 사상가나 어떤 입장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고난도의 문항이 3점으로 배점되는 경향이 다소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그 문항들 중에서도 갑을, 가나 두 입장 정도나 혹은 단독 제시문으로 나오는 패턴에 비해서 이번 학력평가에서는 새 사상가, 새 입장을 넣어서 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요건이 좀 더 많게끔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주제로 이렇게 조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주제로 항상 이 한 사람만 가지고 혹은 두 사람만 가지고 풀었었는데 오랜만에 세 사람까지 다 해서 볼 수 있는 문항을 훈련할 수 있어서 좋았죠. 그 주제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요 1번, 2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 토대로 해서 보면은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만만하진 않았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평가원에서 아직은 교육과정에 새로 들어갔고 중요한 단원이나 아직은 출제를 안 하고 있는 사상가가 있어요. 왈처가 그렇죠. 그런데 3월, 10월 학력평가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선택지 중에서도 완전히 낯설어서 절대 손을 댈 수 없거나 한 건 아닌데 이 제시문으로 이 선택지 유추해내는 거 요런 것도 참 좋은 내용이네. 생각해 봐야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류의 새로운 선택지 문항이 들어와서 체감 난이도가 조금 높았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그러한 이유들에서 그랬을 거고요. 이 지점이 바로 제가 한 달 동안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를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시그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뭐가 있는가 저 오답노트 쓰는 마음으로 한번 적어봤어요. 다다다닥 하면서 내가 학생이라면 지금 이걸 다 추려내서 클리어해지게 정리를 오늘 밤에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적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자연윤리로 가면 테일러와 싱어에게서 이게 우리가 개념으로 안 했거나 완전히 낯설거나 너무 어렵거나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 한 부분에 놓치거나 깜빡했을 때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판단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테일러에게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을 얘기할 때 그게 의식적인 거냐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버리니까 새로웠고요. 동물의 고통과 인간의 동일한 고통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서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오진술화시키거나 맞는 진술로 만드는 이 패턴을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정리 잘 해볼 수 있게 되는 매력적인 문장. 또 예술과 윤리 파트에 가게 되면은요. 칸트 문제가 있어요. 칸트가 예술과 윤리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장이긴 한데요. 이번 수능 특강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수능 특강의 143쪽에 3번이네요. 요거를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제가 문항 해설로 들어가면 수능 문제 어떤 걸 또 한번 복습해 보세요 라는 팁을 드립니다. 그걸 한번 같이 보면서 칸트를 좀 더 보완해 주면 좋겠어요. 자신이 없는 친구들이라면. 그리고 분배적 정의, 이건 너무 중요하죠. 분배적 정의에서 특히나 이번에 왈처를 두고 중요하게 판단되는 요건이 들어가 있어서 왈처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번 연계교재에 있었던 수능 특강의 왈처에 비하면은 그래도 좀 말랑말랑한 편이고요. 중요한 건 문항의 세팅 속에서 노직을 잘 판단해내고 리을번에 있는 왈처를 판단해내면 그래도 정답으로 가는 길은 딱딱딱 클리어하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새로운 사상가인데 평가원에는 나오지 않았고 학력평가에는 나오고 있는 이 사상가를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봤을 때 6, 9월이 확실히 보여준 시그널대로 안 나올 건가? 아니면 그래도 나는 만점을 대비해 봤을 때 그래도 왈처를 대비해 볼 건가? 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말하자면 최종 버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3월, 4월, 10월에 왈처 문제를 마지막으로 가다듬고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있는 왈처를 보면서 평가원에 아직은 안 나지만 그래도 만점을 대비하는 그런 문항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민불복종에서 다수결 원칙 같은 것들도 역시나 지금까지 이제 풀어보면서 접근해 보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깜빡하고 좀 생소한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다듬어 볼 만한 요소가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오늘 저랑 해설 강의 함께 하시면서 잘 들어보실 포인트가 되겠고, 강의 끝나고 나서도 남은 한 달 동안 잘 복습해 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포인트들을 개념, 연계교재, 기출문제, 특히나 올해 6, 9월의 기출문제 기반해서 보시고, 그리고 요 얘기요. 학력평가 문제 정말 고퀄 좋죠. 하지만 그게 평가원 문항 그대로의 패턴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기보다는 6, 9월의 평가 문항의 시그널을 잘 살피면서 그래도 학력평가 문항으로 보완하는 의미로 서로 윈윈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단원 분석까지 해봤는데요. 이거 매 시험마다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 시험에 만들었던 틀 위에다가 쭉 써요. 그러다 보면 지금 재밌는 게 여기에서 한두 문제 정도 오고 가는 정도? 이 패턴이 거의 유지돼요. 여기에 5문제 나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네. 어느 정도 균일한 밸런스를 맞추면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상가 토대로 한 고난도 문항이 제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9월 표 위에다가 다시 수정을 하면서 만들어 봤거든요. 9월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3점 배점을 대고 있는 고난도 문항을 골라봐라 라고 하면 오히려 학력평가에서 그 사상가들이 있는 고난도 문항에 3점이 많이 배점되어 있고, 지난 6개월 모의평가 보면 사상 기반이 아닌 다른 단원들에서 3점 배점된 것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너무 이게 고정적으로 불안해하기보다는 이런 패턴 좀 서로 다른 패턴이 있구나 보되 눈으로 쭉 보니까 봐요. 지금 요거 자체가 내가 고득점을 하려면, 사상가 토대로 한 고득점을 하려면 이런 주제들을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 내가 취약한 게 뭔지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예술과 윤리 나는 쉽다고 생각했지만 칸트가 나왔을 때 변수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나오는 칸트, 꼭 나오는 롤스, 안 나올 수 없는 싱어, 이렇게요. 그 조합을 보면서도 내가 혹시나 약한 부분이 없는지, 그런데 그 칸트 선생님의 문제가 성윤리에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예술과 윤리도 나오기도 하면서 지금까지는 기출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의외로 좀 고난도 문제가 돼버리는 부분에 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연계교재의 토대로 해서 복습해 두시면 아주 좋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봤을 때 이렇게 형식 면에서 아주 어렵다라기보다는 사상가들이 들어간 가불병 제시문으로
고난도의 문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체크리스트로 삼아서 복습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도 여러분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언제나 칸트와 롤스와 싱어의 하드캐리 요 세 분의 입장은 내가 정확히 다 가다듬어 둬야 딱 만점 자신 있게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칸트에게서는 예술과 윤리, 지난 모평에서는 성과 윤리처럼 이런 새로운 소재 나올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시고, 롤스와 싱어는 언제나처럼 그 조합이에요.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 일단 지금 학력평가예요. 그래서 학력평가 고퀄의 문항으로 마지막 테스트를 해보고 나의 취약점을 체크해 볼 수 있게 된 건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이 학력평가만 보지 말고 결국 우리가 한 달 후에 수능에서 보게 되는 건 평가원 문항이잖아요. 그 평가원 문항의 경향, 추세, 6, 9월이 보내준 신호, 그거의 즈음에서 내가 10월 학력평가 보니까 아, 취약한 게 요거다. 혹은 아, 6, 9에는 안 나왔지만 나 그래도 이거 한번 대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챙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 수특, 수완형. 요거 너무나 중요한 기본인데 아직 안 보고 있거나 그냥 자기 노트만 보면서 외우고 있거나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건 연계교재에 들어가 있는 완결된 문장들, 개념을 정말 강조해주고 싶어요. 개념을 정리해주고 있는 완결된 문장, 그 개념에 대한 완결된 해석 문구, 그리고 문항의 선택지뿐 아니라 제시문, 텍스트, 문장을 꼭 읽어뒀으면 좋겠어요. 의미 있는 것에 관해서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지금까지 강해서 얘기했고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짤막짤막하게 혹은 자기 언어로 개념을 기억해 버리는 순간 생길 수 있는 오개념,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걸 극복하려면 이걸 봐둬야 돼요. 그리고 연계교재라고 하는 그건 너무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그 완결된 문장을 꼭 읽어보되 만약에 급하다. 그렇다면 중요 사상가 있죠. 칸트, 싱어, 롤스. 기출문제 풀 때 선택지 문장만 계속 OX 하면서 보지 말고 제시문에 있는 한 문장 한 문장 끊어서 보세요. 제시문 길면 3문장 정도예요. 그 3문장에서 의미 있는 문장들, 지금까지 나왔던 선택지들의 전후의 맥락에 붙어있는 그 중요한 문장들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게요? 건강이에요.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이게 최고야. 알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요. 곧 해설 강의에서 만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합시다. 자, 좀 이따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